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심리 읽어주는 스토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 때는 훈육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두 번째 시간, 아이들은 왜 공룡놀이를 할까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놀이 속에 보면요, 공룡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으아, 공룡이 나타났다 하면서 쫓고 쫓기고 숨막히는 대결을 펼칩니다. 쫓아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잡아먹히기도 하고 같이 싸우다가 같이 협력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무섭다고 하면서도 계속 하자고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마치 힘센 공룡이 된 것처럼 되게 통쾌해합니다. 아이들은 실제로 공룡을 보았는지는 몰라도 초식 공룡, 육식 공룡, 상상 속의 공룡들을 만들어냅니다. 양육자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자주 좋아하는 놀이인데 이런 놀이를 계속 받아줘도 되나? 아니면 중지시켜야 할까? 고민이 되는데요. 아마 쫓고 쫓기고 잡아먹히기도 하고 공격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놀이가 공격성을 자극시켜가지고 더 공격적이게 만들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공격성은요, 에너지를 방출하고 위험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생존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유독 공격성이 많아서 이런 놀이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공격성은요, 때때로 분노의 형태로 포함이 되긴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격성이 없다면 자주 겁 많고 소심하고 수동적이고 지배당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성적인 방어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공격성은 필요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신체 체계 일부는 공격성의 표현과 관련이 있어서요, 어떻게 그 경계 안에서 공격성을 유지하고 표현하고 긍정적인 방향에 대한 경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머, 음악, 예술, 춤, 스포츠, 다른 레크레이션 활동 등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공격성의 긍정적인 방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요, 아이들이요, 공격성과 관련된 놀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 집에는요, 30년이 된 공룡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공룡이냐고요? 삼형제의 아빠가 어릴 적 30년 전에 가지고 놀았던 공룡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릴 적 공룡이 좋아서 스스로 용돈을 모아서 산 공룡이래요. 얼마나 의미가 있고 특별한 공룡일까요? 단순히 좋아서 산 공룡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는 게 대단하고, 이제는 그 공룡을 가지고요, 저희 아이들이요, 어린 시절 아빠가 갖고 놀았던 공룡을 지금의 아이들이 같이 공룡놀이를 합니다. 1980년대에 아빠의 어린 시절 공룡과 2019년대에 아들이 공룡놀이를 함께 만나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공룡은요, 아주 매력적이고 인기가 많아요. 특히 남자아이들에게는 빠질 수 없는 놀이 중에 하나죠.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아이들에게 인기인 공룡놀이는, 아이들에게 그 이유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한결같이 좋아서라고 답을 합니다. 분명 좋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공룡놀이를 하면서 어떤 역할들을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이 공룡이 돼서 상대방에게 위협하고 놀라게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공격하는 아이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공룡이 되기를 요청하고 자신은 공룡을 피해 다니거나 공룡과 싸우는 아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상에서의 제약은 있겠지만 본능에 충실하게 하고 싶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자유로운 나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공룡에게 붙잡히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유능한 주체적인 나의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모습을 더 좋아할까요? 우리 아이는 어떤 모습을 더 통쾌하게 할까요? 처음에는 요리조리 피하다가 점차 용감한 대상에 대해서 무찌르고 좀 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일상에서 행동하지 못한 것들을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마음 행동하는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어느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공룡놀이를 통해서 공격성 해소를 방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활동을 전환할 수 있게 합니다. 공격적인 놀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계가 없이 허용되는 공격놀이가 공격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주는지 결정한 그 경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작은 피규어를 가지고 상상놀이 형태로 진행되지 않고 신체놀이처럼 서로 붙잡고 신체 접촉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허용해 줄 수 있을지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 점점 강도가 세어지는지 그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허용해야 하는 범위, 정도, 통제하는 정도를 파악한 후에요. 아이가 강도가 세지거나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요구를 한다면 신체 형태의 놀이가 아니라 여러 피규어를 활용한 상상 놀이로도 제한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아이와 놀이하는 시간, 자녀가 공격적으로 노는 것을 허용하면서요. 그 놀이가 불안전하거나 만약에 파괴적이라면요. 양육자는 그 제한, 되는 행동, 안 되는 행동에 대한 제한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는 경계가 어디인지 배우기 시작하고요. 좀 더 자기 조절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는 여전히 공룡놀이를 합니다. 저희 삼형제도 공룡놀이를 합니다. 공룡이 아프다고 말하면서 병원놀이 소품을 가지고 진료하기도 하고요. 학교에 가기도 하고 먹을 거 가지고 싸우는 등 투쟁과 협력을 합니다. 여전히 치열한 하루지만 앞으로도 30년 된 아빠 공룡과 10살 된 아들 공룡, 6살, 8살 된 아들 공룡이 나이 먹어 언젠가는 손자 공룡도 함께할 날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심리 읽어주는 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